오늘 8주차 화장품 제조 공정론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주차에는 지난주에 사실은 에어로졸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라든가 또는 또 거기서 이제 부품이라든가 또는 그 에어로졸 공정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내용물 또는 분사제 등등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바로 그 에어로졸을 갖다 만드는 방법. 지난주에 이제 앞에 부분의 주의사항이라든가 또는 법규의 일부 부분까지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에어로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에어로졸의 제조 방법은 대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다양한 시험을 갖다가 우선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품의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용기의 부식성, 또 가스의 투과성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이제 확인 시험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제조 공정은 일반적인 형태의 유형의 제조 공정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재료죠. 용기라든가 또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재료를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하고, 특히 이제 용기를 그 용기 내부를 갖다 이제 세척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세척을 하고, 그리고 그 세척된 용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분사 물질로 쓰게 되는, 그쵸? 원액인 것이죠. 원액을 갖다 이제 충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액을 충전하고 충전하게 되고 그 위에다가 밸브를 이제 부착하게 되죠. 또 이제 원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밸브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분사제인 거죠. 그래서 분사제인 가스를 갖다 충전을 하고, 그리고 밸브도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밸브를 부착하는 거하고 고정하는 거하고 이제 또 다르게 되는데요. 조금 뒤에 다시 우리가 과정을 보시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이 누출이 되는지, 새 나오지 않는지, 이러한 누출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버튼을 부착을 하고, 그리고 버튼을 부착한 후에는 제대로 이제 분사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그 용량이 우리가 원하는 용량만큼 이제 들어가게 있는지, 그런 이제 용량 검사, 즉 무게를 갖다 이제 검사를 하고요. 이때 충분히 그 에어로졸 제품의 분사 강도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압력이 충분히 되는지 내압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요 분사되는 물질은 안에 이제 분사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인화성 물질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액화가스 같은 경우 LPG라든가 또는 LNG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쓰기도 하고, 디메틸에테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인화성 검사도 마찬가지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합격이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냥 뚜껑인 것이죠. 뚜껑을 갖다 부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품으로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스프레이의 경우도 압력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넣기 때문에 이제 고압 가스와 관련된 그런 안전 기준을 갖다가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정 이런 것들을 갖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출 검사는 어떤 조건에서 이제 하게 되냐면은 55도씨의 온수 속에서 2 내지 3분 정도 경과를 시킨 다음에, 55도씨면 우리가 뭐예요? 상온보다 따뜻한 온도잖아요. 그쵸? 상온이 보통 20도 혹은 16도, 15도 또는 높아도 25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여름에 물론 이제 굉장히 고온으로 올라갈 때는 40도, 그리고 사막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50도 가까이도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가혹한 조건인 55도의 온수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상적인 온도보다는 안에 있는 가스가 팽창이 되겠죠. 그렇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팽창을 못하면 압력이 올라가겠지. 바로 그러한 조건에서 한 2, 3분 정도 경과를
시켜서 그래서 가스가 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사 검사를 갖다 이제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수초간 분사를 하거나 또는 분사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검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압이나 인화성 시험 이런 것들은 법규에 준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에어로졸 제품을 갖다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제조 조건의 불균일성이 제품의 이제 불량, 즉 클레임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이제 균일한 그러한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도록 그렇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전에 또는 진행이 되면서 이제 검사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가스를 이제 충전하는 방법. 가스를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는 가스라는 것은 이제 분사제인 것이죠. 내용물을 갖다 이제 밀어내는, 토출시키는 데 필요한 압력을 유지하고 또 토출시키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도록 하는 그 이제 분사제인데요. 그 분사제, 즉 가스를 갖다 이제 충전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냉각 충전법, 또 하나는 이제 가압 충전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냉각 충전법의 경우에는 이제 액화 상태에서 이제 충전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가압 충전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다시 나눠집니다. 이제 언더캡 방식, 그 다음에 through the valve 방식. 즉 밸브 쪽을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하는 방법인데요. 냉각 충전의 경우에는 액화되어 있는 가스를 갖다 그대로 쓰고 원액은 대부분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바로 원액과 액화 가스를 갖다 냉각 상태에서 약간 냉각된 상태에서 가스를 액체 상태로 그냥 용기에다 충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둘 다 액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충전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온도가 충분히 낮은 상태여야지 액화 상태를 갖다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압력도 비교적 높은 상태여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바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두 개 냉각 충전을 통한 원액과 액화가스를 갖다가 즉 액화된 그런 이제 분사제를 갖다 같이 집어넣어서 충전하는 방법은 요즘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밑에 요 가압 충전 방식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압 충전 방식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언더캡 방식이에요. 캡 아래쪽으로 압력을 넣으면서 그 빈틈으로 이제 넣는 거예요. 언더캡 방식의 이제 가압 충전인데 요거는 원액을 일단 충전을 해요. 그 안에다가 용기 안에다 이제 원액을 집어넣어. 원액이야 뭐 휘발되거나 할 이유가 없으니까 원액을 이제 충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브를 갖다가 이제 세팅을 합니다. 밸브를 세팅했다고 그래서 새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꽉 밀폐가지고 조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밸브를 이제 넣은 다음에 밸브와 용기 사이에 빈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고정을 안 시켰으니까 그 빈틈 사이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공기는 빼주고 그러면서 밖에서는 바로 이 분사제를 갖다가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이제 충전하고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캡을 갖다가 완전히 밀폐 딱 고정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밸브를 용기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경우에는 비교적 가스량이 많이 들어가는 헤어스프레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널리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저쪽에 있는 방식이에요. 언더캡 방식.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밖에는 외부에는 소위 이제 이 기계 상태로 되어 있어서 주입하는 그런 이제 기계인 것이죠. 그래서 밸브가 아직 고정이 덜 돼 있어요. 저기 화살표를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밸브가 완전히 고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 빈틈을 통해서 안에다 주입을 하는 거예요. 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주입을 하면서 완전히 들어가면은 저게 요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밸브를 갖다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게 이제 언더캡 방식이고요. 즉 캡을 갖다 이제 씌우는데 밸브를 포함하는 그 캡을 갖다 딱 씌우는데 완전 씌우기 전에
높은 압력으로 넣고 거의 밀어낸 게 끝남과 동시에 딱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 번째 냉각법에 의한 이제 갑 충전법인데요. 요게 이제 세 번째 방식인데 요거는 through the valve예요. 영어를 그대로 저렇게 한글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through the 이렇게 써놨는데 through the valve예요. 즉 밸브를 통해서 넣는다는 거죠. 밸브를 통해서 어떻게 넣나요? 놓지요. 밸브를 열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밸브를 갖다가 누른 상태에서 저렇게 피스톤을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에 원액을 일단 넣고 공기를 갖다가 빼고서 밸브를 고정시킨 상태, 눌러놓은 상태에서 내용물이 빠져나가는 그 밸브의 입구를 통해서 거꾸로 이제 구멍으로 가스를 갖다가, 즉 분사제를 갖다가 가압 충전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이 경우에는 충전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은 가스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넣기에는 곤란해요. 저 입구를 통해서 넣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량이 적은 비교적 이제 거품상이라든가, 크림상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제품 등에 이제 널리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이 언더캡 방식,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through the valve 방식의 이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하는데 이렇게 가스를 주입을 하던 내용물을 갖다 주입을 하던 이렇게 주입하는 에어로졸을 갖다 충전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압가스 기준에 의해서 고압가스를 갖다 취급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충전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린다면은 첫 번째가 성분의 배합비, 분사제의 조성이나 그리고 분사제와 원액과의 이제 혼합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합비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하루에 그 제조하는 최대 수량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이 얼마다라고 하면은 그 지침이 사전에 지시서로, 제조 지시서로 정해진 다음에 그거를 준수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분사제는 독성가스, 독성이 있으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독성가스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분사제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서 살펴봤었던 LPG라고 얘기하는 액화석유가스라든가 디메틸에트르라고 얘기하는 DME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독성은 없기 때문에 관계없죠. 독성가스를 사용하면 이제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체용이나 가정용 분사제로 쓰는 것들. 우리 이제 뭐 의약품류에도 사실은 인체용으로 쓰잖아요. 파스라든가 이런 것들, 물파스 이런 것들 이제 쓰잖아요. 그렇죠? 분사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분사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고압가스 기준이기 때문에 가정용 분사제는 우리 또 화장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인체용이나 가정용 분사제는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교수님, 보니까는 약간 들어가 있고 뭐 그러던데. 네. 그런데 다음의 경우, 즉 밑에 적은 5가지의 경우에 한해서는 가연성 가스를 갖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한 이제 의약품류라든가 의약 외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물하고 이제 분사제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정제수가 내용물 전 질량의 40% 이상, 그리고 분사제가 전 질량의 10% 이하, 이러한 상태로서 내용물이 거품이라든가 또는 반죽 상태의 분출형 화장품, 이런 거는 가연성 가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화장품 같은 데 이제 주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LPG, 그쵸? 액화석유가스. 그리고 또는 이제 LPG 이외의 가스 혼합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LPG 이외의 가스들. 그러한 이제 가스가 혼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이게 가연성이라고 하더라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디메틸에테르. 디메틸에테르하고 디메틸에테르 이외의 그러한 이제 가스 혼합물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를 많이 써요. 또 최근에는 이산화탄소를 갖다 이제 쓰는 그런 기술도 개발돼 가지고 그런 것들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혼합물로 쓰여졌을 경우 괜찮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3번, 4번에 제시한 이러한 가스를 갖다가 각각 서로 이제 혼합한 이제 그런 유형의 것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LPG 플러스 디메틸에테르 플러스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아닌 그런 이제 혼합물, 혼합기체 이런 것들이 섞였을 경우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체용이나 가정용 분사제의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면 안 되지만 가연성 가스라고 하더라도 저러한 조건을 갖다가 만족시켰을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용기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안에 있는 부피, 용기 내부의 부피가 1리터 이하이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적이 100세제곱센티미터. 이것을 초과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반드시 철이라든가 또는 금속류로 만들어져야 된다. 강이라든가 경금속류로 만들어져야 된다. 용기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금속제는 부식 방지 조치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에 이제 코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주석 코팅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께가 0.125mm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두께가. 예, 바로 금속제의 경우는 유리의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에어로졸 용기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리 용구의 경우에는 그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왜?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성 수지로 그 안쪽 또 바깥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둘러싸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렇게 이제 둘러싸서 그래서 즉 피복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변형되거나 파열이 되거나 그러한 압력은 어느 정도에도 견뎌야 되냐면요. 50도씨일 때 용기 내 압력, 용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용기 안쪽에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곱하기 1.5배의 압력을 가해도 변형이 되거나 또는 1.8배의 압력을 가해도 파열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압력이 견뎌야 된다는 얘기지, 최소한. 그쵸? 예. 그렇지만, 이런 경우, 1.3메가파스칼. 이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13기압 정도 되는 거예요. 13기압 이상의 압력에도 변형되지 않거나 또는 15기압 압력에도 파열되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다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그런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정도에도 끄떡없는 그런 재질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부분들은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용적이 100세제곱센티미터. 100세제곱센티미터니까 밀리리터죠. 100ml를 초과하는 용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에다가 뭐를 써야 되냐면은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 중 분사제가 분출하지 않는 구조의 용기. 분사제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용기들 경우에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용기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용기의 뭐냐가 아니라 사용 후에는 사용 중에는 분사제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용기여야 되는데 사용 후 분사제를 그 용기로부터 쉽게 배출하는 이제 구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밖에 파손해가지고 우리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 재사용을 금지하냐면 내용적이 3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용기. 30세제곱센티미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ml죠. 30ml 이상인 용기에는 재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용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의 용기인 것이죠.
재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에어로졸 충전 설비라든가 에어로졸 충전 용기 저장소는 화학이라든가 인화성 물질과 8m 이상 그 거리를 갖다가 이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불연 재료로 입힌 충전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충전실 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물건을 갖다 두면은 안 되고요. 또 내용물의 내압은 뭐냐면은 0.8메가파스칼이니까 8기압이에요. 0.1메가파스칼이 보통 1기압이거든요. 그러니까 8기압 35도씨에서 이제 8기압 정도에 견뎌야 되는 거고요. 내용물은 반드시 90% 이하로 채워야 됩니다. 90% 이상 채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압력에 의해서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밖으로 분출이 잘 안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에어로졸은 충전을 위한 그 충전용기,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 이런 것들은 요것들은 이제 가열해 가지고 이제 활용할 그럴 경우에는 열 스포나 또는 40도씨 이하의 더운 물을 갖다 사용해서 그래서 데워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충전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고요. 온수 시험은 제품 온도가 46도씨 이상, 50도씨 미만 요럴 때 그럴 때 온수조 모든 그 제품을 온수조에서 실험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용적 30세제곱센티미터 30ml 이상일 경우에 표기해야 되는 사항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에어로졸 제조자 명칭, 그리고 기호, 그리고 세 번째 제조번호, 그리고 네 번째는 취급시 주의사항, 또 사용 후 폐기할 때도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에어로졸 충전 기준이고요. 이 부분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 가정용이잖아요. 가정용이나 인체에 쓰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불꽃 시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거기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내용물이 어떤 가연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반드시 시험을 해서 그래서 표기를 해야 돼요. 자, 요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시험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가 불꽃기리 시험에 따른 화염이 인지되지 아니하는 것. 즉 불꽃기리 시험을 갖다 하는데도 불꽃이 안 나와. 즉 인화성 물질을 안 집어넣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를 갖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질소, 고압 질소라든가 또는 고압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하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연소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연소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의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어떻게? 이거는 고압가스를 사용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40도씨 이상 되는 장소에서 보관하지 말 것,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사용 후 잔류가스가 없도록 해서 버릴 것, 그리고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이런 것들 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은 뭐예요? 가연성 가스를 쓰지 않는 경우잖아요. 가연성 가스를 쓴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화기를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사항에. 그래서 1번 불꽃을 향해 사용하지 말 것, 2번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세 번째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6번에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이런 것들이, 저거는 이제 중복이 됐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다섯 번째,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할 것.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인체용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 이제 화장품의 경우겠죠. 화장품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부위에 계속해서 장기간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인체 사용할 경우에는 20cm 이상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뭐라 그럴까,
기재사항, 주의사항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돼야 되고요. 충전을 위한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 충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은 밸브 밑으로 해서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럴 때 납을 이용해서 붙였거나 또는 접합을 갖다가 이렇게 시켰거나 예, 그러한 용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서 써라는 거예요. 용기를 기존에 만들어 놨었거나 이러한 용기를 쓰지 말고 반드시 새로 제작을 한 그런 용기를 갖다 쓰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요. 조금 전에 앞에서 말한 불꽃길이 시험, 이게 바로 불꽃길이를 갖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LNG나 천연가스나 그쵸? 액화 천연가스나 액화 석유가스 LPG 요거를 갖다가 그 안에 분사제로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가연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불꽃 시험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용기 분사구는 버너 높이와 같게 하고 간격은 15cm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게 버너거든요. 버너에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칙 뿌린다고요. 그러면 불이 붙어 있으니까는 저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즉 15cm로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버너의 불꽃 길이는 4.5에서 5.5cm 정도. 불꽃 길이를 갖다가 저 버너에 저기 D2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버너인데요. 예. D가 버너고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거기서 불꽃이 나오는데 요 가연성 가스가 들어가니까 칙 하면은 불꽃이 쫙 나갈 거 아니에요. 불꽃 길이를 3분의 1 이상 즉 버너의 나오는 불꽃의 3분의 1 이상을 통과하도록 전면 통과하면 다 좋겠지만 그렇게 반드시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사해서 시험장치 길이, 불꽃 길이를 갖다 3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3번 반복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요거, 눈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3번 반복해서 측정하고 그 평균 값을 갖다가 이제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깨져가지고, 보기가 조금 불편할 텐데요. 네. 이렇게 불꽃 길이를 갖다가 반드시 시험하도록 가연성 분사지를 갖다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내용이고요. 1교시는 우선은 뭐 이렇게 어떤 법규와 관련된 거, 기준과 관련된 거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고압가스를 갖다 이제 다루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외주를 갖다 주겠죠.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전문 기업에다가 주고 그 안에다 이제 내용물만 채워서 자기네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하는 방식의 이제 OEM 방식을 이제 취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에어로졸을 갖다가 제조하는 방법은 이런 기준을 갖다 꼭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